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저는 다시 제주에 왔습니다. 지난주 굳은 땅은 서울에서 강수연 씨가 왜 돌아가셨는지 의학적인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소 좀 비판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의 죽음을 조회수 올리려고 이용하는 거 아니냐, 무례하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제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선진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서도 이름 알려진 유력한 공인이 어떤 죽음이라든지 의학적 사건이 생기면 궁금증을 객관적으로 언론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보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고인에 대한 결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강수연 씨 별세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요. 오해였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굳은 땅은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른바 과잉 진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과잉 진료는 오늘날 한국 의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 얘기 있죠. 전문가 곤조라고요. 곤조란 말은 이제 일본 말이긴 한데요. 좀 목리를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면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잘못해서 마치 감옥에 갈 것처럼 막 겁을 주잖아요. 의사도 좀 그런 경향이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 아픈데 과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불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과잉 진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히 안과에서 말이죠. 생내장이라고 안과 의사들끼리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체를 생으로 멀쩡한데 떼낸다 이런 뜻입니다. 자조 섞인 비유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 이제 저도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뭐 몇 년도 몇 월생은 뭐 싸게 해준다. 무슨 고등학교 동문이면 싸게 해준다. 이게 다 병원에서 하는 타겟 마케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보면 노안이 불편하니까 이거를 인공수정체를 넣어서 치료한다, 권유를 한단 말이죠. 돋보기 안경 쓰는 게 불편하니까 말이죠. 근데 사실 그게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인공수정체라는 게 거리 조절이 안 되니까 멀쩡한 눈을 노안 때문에 인공수정체로 바꾸는 건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백내장이 심하게 있어서 시야가 혼탁해서, 그런데 마침 노안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수정체 시술을 받는다. 이건 why not 하는 게 옳은데, 멀쩡한 백내장도 거의 없는데 이거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특히 뭐 실손 보험이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푸시한단 말이죠. 이거 하나가 뭐 몇백만 원 한단 말이죠.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나 환자는 멀쩡한 자기 눈에 수정체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정형외과 쪽도 많이 있죠.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는 거죠. 아직 관절이 멀쩡한데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뭐 인공관절을 뭐 시술을 한다라든지요. 아니면 아직 효과가 검증이 안 된 뭐 줄기세포 뭐 치료를 권유한다라든지, 아니면 재활이나 약물 치료로도 가능한데 뭐 디스크 수술을 받으라고 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좀 더 심각한 경우도 있죠. 뭐 검진에서 몸 안에 뭐 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겁을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거 당장 떼내야 한다. 뭐 암이다. 근데 사실은 몸 안에서 혹이 생기는 건요, 나이 들면서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얼굴에 점 생기듯이 우리가 뒤져보면 혹들이 생기죠. 그런데 혹을 10개라고 하면 그 중에 수술로 당장 떼어내야 할 혹은 한 개가 잘 안 됩니다.
나머지 9개 혹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7개 정도는 한평생 달고 다녀도 되는 양성 종양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이 있다고 무조건 떼는 건 아니란 얘기죠. 저에게 폐 수술을 집도해 준 이 분야의 명의죠. 심영모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종격동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과 폐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가슴 한가운데. 여기에 간혹 이제 작은 혹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이제 환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이걸 수술로 떼는데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종격동의 수술은 뭐 가슴을 열어야 하니까 굉장히 환자에게 부담이 크고 후유증이 많이 남는 수술인데, 막상 떼고 나서 환자가 얻는 실익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암이 아닌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경우에는 뭐 10년, 20년 관찰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슬기로운 환자 또는 의료 소비자가 되려면 과잉 진료를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막상 쉽지가 않아요. 우선 배경을 알아야겠죠. 왜 과잉 진료가 횡행할까요? 첫 번째, 병원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이거 뭐 감출 수가 없는 솔직한 이유네요. 뭐 더군다나 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몇백만 원, 심지어는 뭐 몇천만 원짜리 치료를 은연중에 권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뭐 빅5 병원에 특히 젊은 교수님들 가운데 그런 경우 왕왕 있어요. 뭐 그분들이야 뭐 진료 수익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자기는 뭐 월급을 받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과잉 진료는 뭐가 우려가 되냐면 젊으니까 뭔가 새로운 공격적인 치료를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최신 수술, 최신 치료, 약물 치료 같은 거, 이런 거를 아무래도 뭐 좋게 표현하면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검증이 좀 덜 된 그런 치료를 받는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본인의 케이스를 늘리거나 논문에 제출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푸시하는 그런 공격적인 치료도 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가 이 세 번째인데요. 이른바 의사 환자 간 불신이죠. 의사가 볼 때 이 환자가 나를 절대 이거 못 믿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당연하죠. 단 0.1%라도 뭐 암이 아니라 그랬다가 암이 되면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환자를 내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나 같으면은 그렇게 작은 확률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치료는 안 해 라고 해야 하는데, 만일 그랬다가 불운하게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진단이 나오면 온팡 뒤집어 쓰니까, 요새 뭐 그랬다가 몇 억 날리니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쩔 수 없이 투망식으로 이것저것 검사 다 하고, 그 다음에 1%라도 뭐가 좀 말썽이 생기면 뭐 수술하자, 떼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환자가 다 손해를 뒤집어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팽배한 의사 환자 간 불신, 이것도 과잉 진료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과잉 진료를 극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2차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secondary opinion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의사 말고 다른 의사에게도 한번 의견을 물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의료 문화인데요. 우리나라는 다소 생경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진료를 받다 보면 특히 어떤 치료를 할까 말까 고민할 때가 많단 말이죠. 제 경우에 간유리 음영도 12, 13년 기다렸잖아요. 이걸 뗄까 말까.
뇌동맥류도 뗄까 말까, 아니면은 뭐 인공관절 수술도 할까 말까, 이런 어떤 치료를 할까 말까 할 때 전문가의 제대로 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걸 너무 서둘러 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료를 한다고 결정이 나면 그때는 과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보험이 되는 옛날 치료를 받을까, 아니면 보험이 안 되고 비싸지만 새로 나온 치료를 받을까, 뭐 로봇이든 뭐 표적 항암제든 뭐 면역 항암제든 굉장히 옵션이 다양한데 나는 어떤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의사들마다 의견이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10명의 전문가 가운데 7, 8명이 동의하는 거면 이거는 옳은 겁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의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돈키호테 같은 분들이 간혹 있어요. 9명의 의사가 반대하는데 1명이 하자 또는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만일 당신의 주치의라고 한다면 이건 좀 곤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학회라든지 이너서클 안에서는 대개 자기들끼리 평가를 합니다. 저 의사는 조금 이상한 치료 많이 하는 의사야. 근데 그런 의사의 의견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중차대한 몸에 부담이 많이 가는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에는요, 첫 번째 자기를 치료한 의사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의사에게 2차 의견을 꼭 물어보십시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치의는 계시지만 또 이 분야의 다른 전문가를 찾아가서 의견을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신의 주치의를 불신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두루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일단 다른 병원 의사에게 가야 되죠. 같은 병원 의사에게 2차 의견을 물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가, 같은 병원의 의사가 동료나 선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정직한 의견을 주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왕이면 다른 병원에 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진료 과목도 좀 다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를 보는 의사가 흉부외과 의사면 2차 의견은 예컨대 호흡기 내과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정형외과 의사면 뭐 재활의학과라든지 이렇게 좀 진료 과목이 다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내과 쪽 의사들은 좀 더 보수적이고 수술에 신중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꼭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도 제 주치의는 흉부외과 심영목 교수님이지만 2차 의견은 이 분야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당 서울대병원 내과, 호흡기 내과죠. 이춘택 교수님을 찾아가서 의견을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조언을 한다면 2차 의견을 구할 때요, 기왕이면 좀 나이가 좀 지긋한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의사, 특히 젊은 의사들 가운데 특정 치료만 많이 하는 스페셜리스트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좁거든요, 보는 시야가. 그러나 제너럴리스트로 임상 경험이 20, 30년 오래된 의사들은 나무보다도 숲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예컨대 저희 집사람도 뇌동맥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술하자고 권유했습니다마는 나에게 좀 지긋한 신경외과 교수님이 좀 기다려봐도 되겠다, 잘 안 터지는 부위다, 체중 관리하고 혈압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집사람은 이제 그 의견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반면에 저는 이제 두 분 다 잘 기다렸는데 지금은 조금 커진 것 같으니까 수술하는 게 옳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과잉 진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2차 의견을 구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을 거다.
자, 제일 까다로운 게 아주 드물지만 5대5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사는 이런데 어떤 의사는 이렇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판단을 여러분이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판단하고, 예컨대 여러분이 좀 친자연주의적이고 가능하면 내 몸의 상태를 오래 지속하고 좀 소극적이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편이면 공격적인 치료를 안 하겠죠. 반면에 여러분이 인생관이 조금이라도 뭐가 있는 게 찝찝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해결하는 그런 성향이라면 좀 비용과 내 몸에 부담이 든다 하더라도 좀 치료를 서두르도록 선택을 할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런 경우의 판단은 여러분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네, 오늘 과잉진료에 대한 이야기 좀 들려드렸네요. 자, 굳은 땅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비욘디 관계자분들이 저한테 계속 끝날 때 그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푸시하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그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는 영상 하나를 덧붙일게요. 얼마 전에 제가 개그맨 양세형 씨 만났는데 이분이 고맙게도 영상을 하나 찍어 주셨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비욘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